예,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늦게 써가지고요. 따로 유인물로 되어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목을 평화의 길은 있는가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국가가 평화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죠. 그래서 전쟁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하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평화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무엇인가, 그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평화의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절망적인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신 거, 양욱 선생님까지 김종대 의원 다 말씀해 주신 거, 제 나름대로 그냥 전반적인 코멘트를 하나 하면 일단 다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경우 평화로 가는 길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 아니면 전쟁을 억제하는 길이 아주 소극적으로 안보와 동맹의 길이었는데, 이 안보와 동맹의 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남재 선생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미 동맹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의 한미 동맹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태호 선생님 발표하신 거는 한국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국방정책, 안보정책을 가지고 이게 효과적이고 이게 또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일종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보면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것까지 해서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의 경쟁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진핑 앞으로 남은 5년, 그 다음에 트럼프 적어도 4년을 할 테니까 탄핵을 안 당한다고 하면 이 시기와,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뭐 두 개의 100년에 첫 번째 10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 2021년 걸리는데 2021년까지는 문재인 정부도 존재하는 거고 트럼프 정부도 존재한다고 일단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면 미중 간의 갈등에서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에 들어갔다 라고 보이는 거고, 앞 세션에서 이정철 교수가 한 얘기, 이정철 교수가 했네요. 북핵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 북한이 확실한 핵국가로 능력을,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는 않든 핵 능력을 갖추는 시기고 마지막 문턱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다루는 마지막 대통령이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다. 라는, 이게 이제 북핵의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위협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문재인 정부 이 5년을 어떻게 볼 거냐, 외교 안보로 보면. 세 번째는 사회적인 도전인데, 인구 절벽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로 통해서 2020년 중반이면 경제와 군대가 동반몰락할 수 있다는 김종대 의원 얘기를 들면 이 세 가지 사회적인 이제 변화, 기술적인 변화하고 북한의 변화, 그다음에 국제사회 변화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그 동의의 말씀 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일단 한미 동맹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예로, 제가 빅터차,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많이 알려진 빅터차가 4월 25일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했던 증언을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거를 보시면 빅터차가 갖고 있는 일종의 트럼프 카드는, 북한이 이게 4월 25일이고 한국 선거가 5월 9일이었으니까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무조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본다. 이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 건데,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물론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갖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기본 조건이죠. 새 정부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네 가지를 요구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한국이 미국과 공조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보나마나 미사일을 쏘든 할 테니까 아무리 새 정부가 남북 간의 관계를 돌파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작년 9월에 CFR 한반도 보고서 앞에서 이승환 선생님도 그 인용하셨던 그 A Sharper Choice인가요? 그 에서부터 계속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란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미사일 사정거리를 넓혀가면서 북한의 위협이 일본과 미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군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전초가 돼야 되는 게 군사적인 합리성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길은 아니거든요.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 군사위 증언을 보면 사드는 미국으로 날라오는, 그러니까 사드는 미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걸 대놓고 의원과 거기 나온 4명의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는 빅터 차에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사드 한 대 더 들여놔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한미동맹의 연루의 위협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서울 불바다론을 써놓은 건데, 이것도 그 처음에 와서 그 린지 그레엄이라고 그 상원 의원이죠. 그러니까 맥케인하고 절친인데, 이 사람이 한 발언은, 그러니까 ICBM 능력을 갖는 게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동맹의 길인데 미국이 생각할 때 미국 일부의 미국의 자위권을 인정해 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ICBM 능력을 갖고 미국 본토를 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거나 예방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린지 그레엄 얘기는 한반도에 엄청난 충격이 있지만 거기서 전쟁하는 게 미래에 미국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드라인을 넘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이전에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괜찮은데, 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제 말씀은 동맹의 길로 가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다음에 빅터 차 세 번째 얘기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은 계속 있을 테니까 이참에 한국이 아예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을 끝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남주 교수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중국에 대해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 경제를 운영한다는 건 제 생각엔 망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한국의 경제적인 번영이 가능한 건지, 미국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한국이 전쟁으로 말려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맹의 길과 안보의 길은 지금까지 익숙한 동맹과 안보의 길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평화의 길이라고 썼으면 결국은 지금까지 익숙한 안보 정책의 경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군의 입장이 되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도 있는 거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도 있는 거고,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했을 때도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거고, 급변 사태도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모든 위협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입장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어의 논리가 결국은 비대칭 전력이니까 이태호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비대칭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대칭으로 만드는 건데,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핵에 대한 한국의 억지력을 갖는 것,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동북아 전체를 비핵화로 만드는 것이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동맹과 안보의 논리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의 논리에서 전쟁과 평화의 두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앞에 서보혁 교수 발표한 것처럼 전쟁과 평화 중간에 정전과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문화, 식민지 문화, 그다음에 김계옥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가부장적인 문화도 있지만 북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이 대북 적대시 세력이 한국에 내재화돼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개혁도 어렵고 그다음에 동맹의 길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안보의 길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길이니까 낯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3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남주 교수 처음에 얘기한 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칸트의 두 가지 평화로 가는 길이거든요. 칸트가 얘기하는 평화의 길이 하나가 인간의 이성이나 오성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평화의 길은 굉장히 무섭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자연의 길인데 뭐냐면 전쟁의 위기가 만연할 때 그래서 그 위기 안에서 자연이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미국은 항모를 2척, 3척을 갖다 놓고 하겠다 그래서 군사적인 경쟁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예. 그래서 마지막은 아무튼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제안이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안보 딜레마로 가지 말고 최소한 우발적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군부 대 군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라 할 정도의 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현실 인식을 하는 게 해법의 시작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